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에 할 과목은 디지털 공학이라는 교재고요. 이거는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지금 보이나요? 디지털 공학이고요. 인터비전에서 나온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이게 본래 2학년 과목에서 다루던 내용인데 몇 년 전부터 1학년 과목으로 이제 내려와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1학년으로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는데 항상 쉽게 강의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기말에 여러분들 학생 평가 받아보면 어려웠다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저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쉽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쉽게 강의를 해야 될지 참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자공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쉬웠던 과목이 디지털 공학이라 생각하는데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학년이니까 전자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니까 먼저 디지털 공학의 디지털이 도대체 뭐냐? 디지털에 반대되는 개념이 애널로그입니다. 이건 또 영국 쪽 사람들은 이걸 불어하고 똑같이, 영국이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영국에서는 스펠링이 불어하고 똑같이 애널로그, 발음은 똑같은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그냥 애널로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점은 아날로그는 우리가 보통 보는 파형이죠. 파형이 있으면 그냥 뭐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나타날 모든 시간에서 모든 이 y 값도 이제 우리 전압값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해서 전압이라면 전압의 값이 모든 y의 모든 값이 다 존재하죠. 그리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또 값이 다 존재하죠. 이게 t 시간이라면. 자, 거기에 반해서 디지털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두 개의 레벨만 이용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0이고 이게 1. 이렇게 값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두 개의 레벨만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날로그는 전압이 Y축으로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0, 1, 두 개 값밖에 같지 않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 0과 1 값을 씁니다. 0과 1. 0과 1 값만 사용하고요.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표기할 때 이걸 갖다가 논리, 이걸 false, 거짓, 어떤 뭐가 맞느냐 할 때 틀렸다, 맞다, 이 두 개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우리가 true, 0일 때는 false.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짓, 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루는 지금 디지털 공학에서는 0과 1만 우리가 값을 갖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거의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값만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아주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마치고 나면 어렵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배울 내용은 디지털 공학의 0과 1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자공학에서는 회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 전자공학이니까 전자공학에서는 우리가 전자 회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입력, 출력으로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어줬을 때 이제 0과 1을 갖는 값이죠. 그러면 이 출력이 또 그게 0과 1에 해당되는 값에 출력이 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요 0과 1을 뭐로 주게 되면 요게 우리가 아까 표기할 때 전압이라고 그랬죠. 전압 또는 전류로 줄 수도 있고 전압으로도 줄 수 있겠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전압으로 준다고 그러면 자, 어떤 낮은 레벨이 0이고 높은 레벨이 1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압이라는 값이 0V도 있을 거고 1V도 있을 거고 2V도 있을 거고 3V도 있을 거고 전압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자회로의 그 레벨 값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트랜지스터 로직 TTL TTL을 가장 많이 우리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TTL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낮은 상태는 0V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상태는 5V, 전압이니까 0V, 5V. 1대는 폴스, 1대는 트루. 이렇게 아까 두 가지 상태를 쓴다고 그랬죠. 1일 때는 트루, 0일 때는 폴스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낮은 레벨 0V를 폴스, 높은 레벨을 트루 이렇게 하면 우리가 0V라고 하면 이 0V, 5V나 5V인데 측정할 때 5V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죠. 도대체 5V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9999992V인지 5V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계에서 쓸 때 0V, 5V를 기준으로 해서 폴스, 트루 쓰지만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떤 마진을 줍니다. 마진.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전압 이상을 어떤 전압 이하 이렇게 어떤 전압보다 낮으면 폴스 어떤 전압보다 높으면 트루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뭡니까? 우리가 뭐 4.999V 뭐 여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전압은 보통 한 2.5V 정도고요. 요거는 뭐 0.5V 이렇게 주면 0.5V 이하면 폴스, 2.5V 이상이면 트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진을 줘가지고 이 사이에 나타나면 높은 전압, 이 사이가 나타나면 낮은 전압 이렇게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0V, 5V만 쓰는 게 아니라 5V 근처의 전압, 0V 근처의 전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산업계에서는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이 요 사이의 전압으로 출력이 나오게끔 우리가 나중에 전자회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과서의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진수의 조합을 이진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0과 1입니다. 이진수. 우리가 보통 다루는 숫자는 10진수죠. 10진수는 0, 1, 2 해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다루는 산수는 10진수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디지트 수가 0에서 9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공학에서 다루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0과 1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10진수에 비해서 굉장히 쉬우니까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0, 1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지털 로직 베리블 변수
뭐 예를 들어서 y가 있다고 그럽시다. 어떤 그 0과 1을 변수에다 저장을 이제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0을 줄 수 있겠고 어떤 여기다가 1 값을 두 개밖에 줄 수 없죠. 어떤 요걸 디지털 로직 변수를 우리가 y라고 정의했을 때 여기에는 다루는 숫자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0과 1. 그래서 y에는 0, y가 1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게 한 자리밖에 없죠. 이럴 때를 우리가 one bit이라고 합니다. one bit. 한 자리. 예, 요걸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bit, 뭐의 약자냐면요. binary digit. 예, 요거의 약자죠. 그래서 bit은 binary digit의 약자인데 one bit은 0, 1 이렇게밖에 가질 수가 없죠. 값을. 우리가 10진수 세계에서도 한 자릿수 하나밖에 없으면 0, 1, 2, 3, 4, 5, 6, 7, 9밖에 가질 수 없죠. 10개밖에 가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bit도 한 비트밖에 없으면 값이 0, 1밖에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진수에서도 두 자릿수 우리가 10진수 같으면 두 자릿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 25 이렇게 자릿수가 두 개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듯이 이진수도 자릿수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두 자릿수의 2비트. 예, 이제 one 비트가 아니라 이제 2비트니까 이제 복수형이 되겠죠. 2비트. 자, 이진수의 2비트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합의 이 콤비네이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콤비네이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0, 0, 0, 1, 그 다음에 1, 0, 1, 1. 요거 외에 또 조합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비트 n이 2죠. 2. n이면 조합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n승, 즉 2의 2승.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 수가 두 개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0, 1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0, 1이 나올 수 있는 요거 토탈 조합 수는 0, 0, 0, 1, 1, 0, 1, 1 이렇게 돼서 2의 2승, 여기 n입니다. 두 비트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세 비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 비트면 2의 3, 일단 답은 2의 n이 2의 3승이 돼야 되니까 8가지가 나오겠죠? 자, 왜 8가지가 나오느냐?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의 콤비네이션이죠. 비트의 콤비네이션을 몇 비트를 조합했냐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n이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 아니면 64비트 컴퓨터를 주로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32비트 내지 64비트 컴퓨터 쓰고 있으니까 숫자가 32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2의 32승입니다. 64비트. 지금 현재 최신형 컴퓨터를 사게 되면 아마 64비트 컴퓨터가 될 텐데 조합의 수는 2의 64승입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 교수님들은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했습니다. 8비트. 그래서 뭐 8비트 컴퓨터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플 컴퓨터가 지금은 맥킨토시를 만들고 있죠. 옛날에 애플 컴퓨터라는 게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임이 올라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나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애플 컴퓨터를 많이 샀는데요. 하여튼 컴퓨터가 8비트에서 굉장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요거보다 이 8비트 컴퓨터 나오기 전에 4비트 컴퓨터가 있었어요. 자, 이걸 누가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 아직도 여러분들 인텔 회사가 컴퓨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지금 인텔이 굉장히 지금 마켓 시어가 떨어져서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CPU보다는 GPU 있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GPU 쪽으로 더 시장이 커져가지고 CPU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이 돼서 인텔이 본래 인텔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팹이 있는 회사입니다. 팹이 뭐냐면 패브리피케이션, 즉 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팹을 우리가 반도체 생산 공장. 팹을 가지고 있는 IC를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인데 또 대표적으로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죠. 반도체 설계도 하지만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팹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 하지만 CPU를 설계도 하지만 CPU를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인텔인데 도저히 이제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생산을 이제 포기를 한다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생산은 아마 지금 잘하는 회사가 생산 공장으로 유명한 회사가 삼성하고 이거 경쟁 회사가 대만의 TSMC. 이 두 개, 이게 랭킹 1위입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시설로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가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생산을 여기 아니면 여기 이제 맡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4비트 마이크로 컴퓨터를 갖다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회사가 처음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지금 현재 64비트 컴퓨터까지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4비트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이름을 i4004라고 한 마이크로 컴퓨터를 갖다가 처음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걸 여러분들을 보시고 싶으면 산호세,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산호세에 가시면 인텔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텔 뮤지엄이라는데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자기네들이 만든 반도체들을 갖다가 쭉 박물관을 차려가지고 전시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i404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인텔 뮤지엄 가셔갖고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i4004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샜는데요. 하여튼 컴퓨터가 4비트에서 시작한 이건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슈퍼마켓 가시면 계산한 돈 같은 거 계산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돈을 얼마 지불하면 거기서 잔돈 내주고 하는 금전 등록기 있죠. 금전 등록기 정도 생산할 때 이걸 썼어요. 금전 등록기.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게임기, 뭐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거로 쓰는 것들은 사실은 대중화된 거는 8비트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8비트 CPU가 사실 대중화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N이 첫 번째 N이 8입니다. 그죠?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자, 그러면 조합의 수가 몇 개 되느냐? 조합의 수 2의 8승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2의 8승은
계산을 이거 계산하는 건 쉽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의 8승이면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은 이거는 뭐 그냥 암산이 되죠. 16이죠. 곱하기 16이니까 예, 이거는 워낙 많이 쓰니까 16 곱하기 16 하면 256입니다. 그래서 2의 8승은 8비트의 조합은 256가지 조합이 나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외워지겠지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8비트를 조합하면 256가지의 조합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16비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6일 때도 우리가 또 많이 필요하겠죠. 2의 16승. 2의 16승 하면 요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하면 2의 16승이잖아요. 그래서 256 곱하기 256을 하면 되니까 이건 아마 65,536인가 아마 요렇게. 그래서 일단 2의 8승은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256. 요거는 뭐 요 뒤에까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65,0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n이 10일 때입니다. n이 10일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이면 요걸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1024가 됩니다. 1024. 자, 2의 10승을 하니까 1024인데 이거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거의 1000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요 끝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1000 정도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그 1000을 나타내는 게 킬로죠. 킬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1킬로라고 부릅니다. 1킬로.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 킬로. 1K라고 부릅니다. 1K. 그래서 우리 전자공학에서 그 디지털 공학에서 1킬로, 1K 하게 되면 1000이 아니고요. 1000이 아니고 1000에 가까운 값, 즉 뭡니까? 102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사시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나타낼 때 킬로바이트 뭐 이런 단위를 쓰죠. 그럴 때 1킬로는 1000이 아니고 1024비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숫자를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의 10승은 1024, 2의 8승은 256.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뭐 65,0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의 16승은 뭐가 되느냐? 2의 16승은 어떻게 됩니까? 2의 16승은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2의 6승은 얼마 정도 되죠? 2의 6승은 2의 4승에 2의 2승 하면 되니까, 그죠? 아까 요게 16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되니까, 그죠? 2의 2승은 4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64가 되죠. 그 다음에 2의 10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킬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끝다리를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요 뒤에 2의 10승은 그냥 킬로로 나타나면 되니까 2의 16승은 64킬로 비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킬로라는 단위를 쓰시게 되면 자, 그러면 2의 20승은 어떻게 될까요? 2의 20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죠. 그러면 1킬로. 자, 이거는 아까 킬로가 10의 3승이었죠. 그러면 이건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물리량에서 10의 6승에 해당되는 거는 메가죠. 그래서 이거를 1메가라고 합니다. 메가. 메가.
10의 6승.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용량을 나타낼 때 메가 하게 되면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예. 그 다음에 2의 30승. 2의 30승은 1kg, 1kg, 1kg. 예, 요게 10의 9승에 해당되는 거죠. 10의 9승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물리량에서 나타낼 때 1기가라고 그러죠. 기가. 예, 기가. 자, 요즘은 메모리 용량이 계속 커져가지고 40승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하드디스크 사게 되면 1테라. 테라.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가 테라까지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라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대문자죠. 자, 요거는 뭐예요? 킬로는 대문자 K를 안 쓰고 소문자 K를 쓰고 있죠.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 물리량을 표준을 갖다가 제정하는 국제기구가 ISO가 있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 옛날에는 대문자, 소문자 막 혼용해서 썼어요. 근데 ISO가 소문자 K로 쓰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대문자로도 쓰는 사람도 있고 소문자로도 막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ISO에서는 소문자로만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옛날 분들이 대문자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소문자로 써서 표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